에어비앤비 아예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불법과 합법의 경계 확실히 정리해드리고 또 불법 에어비앤비로 단속을 당해서 벌금을 냈던 적도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법 에어비앤비를 2개 운영하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도대체 어느 게 불법인 거고 어디까지가 불법인 거고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합법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 3가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2번 받는 남자입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공간 임대업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어비앤비를 가장 추천한다고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에어비앤비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많다는 겁니다. 검색을 해봐도 도대체 어느 게 불법인 거고 어디까지가 불법인 거고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전에 저 같은 경우 불법 에어비앤비로 단속을 당해서 벌금을 냈던 적도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합법 에어비앤비를 2개 운영하고 있고 벌써 운영한 지도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불법과 합법 그 경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 아예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불법과 합법의 경계 확실히 정리해드리고 합법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 3가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그 3가지 방법 중 무엇이 가장 잘 맞을지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 민박업, 세 번째로 한옥 체험업. 뭐가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숙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법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조건 4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빌라, 단독 다가구, 아파트, 숙소를 하려는 건물이 이 종류 중 하나여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이어야 돼요. 세 번째,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외국인만 가능하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명확하죠. 여러분이 숙소를 하려는 데가 요 4가지 종류 중 하나여야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온다. 요거에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중에서도 투룸 이상이어야지 허가가 나고요. 두 번째로 이 숙소의 전용 면적이 230m²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230m² 이하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의 숙소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어야 돼요. 어디 서울 살고 있다, 부산 살고 있다, 대구, 대전, 광주 그런 데 살고 있으면 거의 다 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으시면 토지이음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서 여러분의 동네가 도시 지역인지 농어촌 지역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실 좀 중요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내가 전입신고를 2-3군데 할 수 없잖아요. 한 명당 1개의 숙소밖에 운영할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 2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숙소고요. 다른 하나는 제 가족과 동업을 해가지고서는 가족 이름으로 창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창업하는 거가 상관이 없나?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100% 남의 이름을 쓰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숙소에 아무런 관여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가족 명의의 숙소는 제 가족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숙소에 인테리어, 가구 수리, 아니면 외국인 고객 응대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수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도민을 법인으로 할 수 없냐? 법인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번째, 사실 이 외국인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굉장히 또 핫하고 중요한 조건이죠. 사실 에어비앤비가 불법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요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 한국인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을 아예 100%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위홈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가 약간 한국 기업에서 만든 에어비앤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저런 특혜들을 줘요. 만약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창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홈을 통해서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례를 준 게 있거든요. 다만 이 위홈을 통해서 한국인 손님을 받는 건
현재로선 서울이랑 부산 지역만 가능해요. 하지만 앞으로 요게 지역을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서울, 부산 이외의 지역 사시는 분들도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가지고 거의 손님의 한 95%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다만 한국 손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뭐 저는 어차피 수가 많지 않으니까 위홈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외국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 보면 후기에 한국인들이 쓴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한국인 후기가 많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애초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있는 숙소들의 90%는 그냥 무허가 숙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도민 허가 이런 것도 안 받고 아무런 허락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 불법 무허가 숙소란 말이죠. 그런 데는 애초에 무허가다 보니까 뭐 거리낄 게 없죠.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아무나 막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인 후기가 많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외도민 허가를 받은 숙소들도 사실 어떤 호스트들은 그냥 한국인 손님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인 손님을 받다가 걸릴 경우엔 90% 정도는 이렇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하면은 속도 위반 과태료 물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가끔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체감상 이렇게 벌금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거의 다 과태료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뭐 한국인 손님 받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뭐 안 좋은 경우 벌금도 맞을 수 있는데 왜 한국인 손님을 받느냐? 아무래도 이게 사실 공무원 분들이 결국 단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경찰 분들도 그렇고 구청 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무허가로 운영하는 숙소들 있죠. 그 숙소들이 사실 훨씬 더 나쁜 거고 단속하고 점검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무허가 숙소들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일부 호스트들은 요거를 그냥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인 손님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펜션들 있잖아요. 뭐 양평, 가평, 근교지나 시골 마을에 있는 펜션들, 그런 펜션들이 전부 다 이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농어촌 민박업 합법 창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단독주택이어야 돼요. 다만 이 단독주택이 연면적 230m² 이하여야 돼요. 두 번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특이한 사항인데, 만약에 내가 이 단독주택의 집주인이야,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됐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단독주택을 월세로 빌려가지고서는 창업을 하려 그래, 세입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농어촌 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럼 내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토지 이음 그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서는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옥 체험업인데요. 한옥일 경우에 합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징이 뭐 일단 당연히 한옥이어야겠죠. 한옥만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건 전입신고가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명이 여러 개의 숙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법인으로도 할 수 있겠죠. 조건만 보면은 가장 까다로운 게 덜하죠.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한옥, 이게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한옥 물건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뭐 서울에 한옥이 몇 개나 있겠어요. 요새는 또 한옥에 대한 검토 규정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약간 뭐 겉보기에 좀 막 기와지붕 있고 약간 한옥 같아 보이면 그냥 오케이 해줬는데, 요새는 뭐 석가래가 어떻고 기와장이 어떻고 이런 되게 세세한 요소들을 검토를 해서 이게 한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물건 찾는 게 힘들어졌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볼게요. 일단 외도민 장점이 뭐나? 투자비가 적다. 도시지역이 가능하다. 왜냐면 투잡으로 하려면 보통 도시지역이 아무래도 편하니까요. 단점은 뭐다? 건물 조건이 까다롭다. 아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빌라 이렇게 네 군데에서만 됐고, 그 네 군데 중에서도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 연면적이 230m² 이하여야만 가능했죠. 두 번째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서울, 부산 지역은 위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외도민은 어떤 사람한테 좋겠어요?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좀 투자비가 많이 없어, 이런 분들은 외도민을 하기에 좋을 거다. 두 번째로 농어촌 민박업 장점이 뭐예요? 한국인, 외국인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 단독주택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건물 구하기가 쉽다. 단점은 뭐였어요? 아까 창업하려는 지역에 집주인이면
6개월, 세입자면 3년 이상 거주 중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투자비도 좀 많이 듭니다. 한 1억, 2억 정도는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농어촌 민박업은 어떤 분이 하기 좋겠어요? 내가 약간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좀 살고 있다.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좀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하나 구매하고 싶어 한다. 이런 분들은 농어촌 민박업이 좀 하기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옥 체험업. 장점은 뭐예요? 규제가 별로 없다. 그냥 한옥이기만 하면 되고 뭐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당연히 한국인, 외국인 둘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다? 한옥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한옥 체험업은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좀 한옥의 고수야. 좀 내가 주변에 막 운 좋게 한옥을 갖고 있는 지인이 있다거나 뭐 가족 중에 한옥을 좀 갖고 있다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한옥 체험업 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러분이 일단 지역이 뭐 농어촌 지역인지 도시 지역인지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지니까 한번 토지 이음 직접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뭔지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도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가장 하기에 좀 장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전에 외도민 창업하는 방법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월급 2번 받는 남자였습니다.